안녕하세요. 이제 추가로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 이제 1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디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극적으로 이제 결혼까지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 리드 양이라는 여인이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때마침 벤자민 프랭클린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됨으로써 사랑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짧게 자서전에 나와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사람이에요. 사치를 전혀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함께 생활하기에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이 배우자도 고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 생활하기가 이제 쉬운 남편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 그 리드 양이라는 여자라고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리드 양이라는 여자도 검소하고 근면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남편의 어떤 인쇄소에도 툭 하면 시간이 있는 대로 나와서 일을 거들고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집안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집안일을 수행함으로써 빈틈없이 일을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다라는 이제 표현들을 이제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건국의 아버지라 할 만큼 성공할 만한 어떤 사람이니, 그리고 시간 스케줄까지 다 짜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것도 만들기도 한 사람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니, 거기다가 검소하기까지 한 사람이니 같이 옆에서 도와야 될 배우자는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사치를 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물론 뭐 이런 집은 뭐 망할 리가 없다, 뭐 안정성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 자체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뭐 벤자민 프랭클린 참고로 항상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문도 내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이런 남편을 두고 아내가 굉장히 철저히 헌신적으로 도와가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놀랍게도 잘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아내 역시도 대단히 훌륭했던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아내가 자신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되고 나서는 이제 뭐 이런 일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이제 수입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식탁에 이제 뭐 은 접시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좀 이제 비싼 어떤 가구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틈에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집에 이제 다 합치면 이제 수백 파운드 정도에 달하는 고가의 어떤 이제 가정용품도 생기기는 했더라. 물론 이제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아내가 알아서 몰래 조금씩은 더 썼던 것 같으니까 숨긴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랬답니다. 뭐 이제 그 식기류에 첫 이제 은 접시를 샀을 때 대놓고 이걸 23실링에 샀어요라고 하면서 탁 하고 내놓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차마 이제 뭐라고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과 너무 고생하면서 계속 근면성실한 가운데 검소하게 살아줬기 때문에 좀 수입이 늘은 상태에서 조금 더 쓴 거에 대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서로 같이 힘쓰면서 같이 고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정을 잘 이뤄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단히 이제 큰 일을 하나 한 것 중에 하나 또 이게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경제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몇몇 가지에서도 영향력을 내가 발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필라델피아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정토라는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뭘 시도를 했냐면, 이 지식인 클럽의 이 정토라는 어떤 이 사람들의 모임의 각 가정에 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전체에는 책이 되게 드물고 희귀했고, 기껏해야 뭐 애들용 무슨 동화 전집이나 이런 거나 문방구 같은 데 팔고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준이 높은 책들은 영국에서 다 수입을 했어야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토 클럽의 지식인들은 그런 책들이 제법 많았던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가 이제 클럽 모임을 할 때 방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공동 서재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그걸 빌려다 보면서
더 지식을 넓히자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 공동서재 시제가, 그 시도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 불편하다 하면서 일단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궁리를 하다가, 이게 우리만 이럴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주민 전체가 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 정토 지식인들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어느 정도씩 이렇게 꾸준히 기부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클럽 모임에 내는 어떤 돈이 있었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책을 구입하거나 이 사람들이 기부하게끔 만든 그 책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이제 하나씩, 이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책을 모아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의 대여료를 받게끔 하고, 뭐 일주일이 지나면 뭐 2배의 값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도서관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될 때 얼마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도서관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의외로 대단히 잘 됐다라고 합니다. 때마침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어떤 놀이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이 생긴 것만으로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보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막 자극을 받아서 똑같이 도서관을 이제 이렇게 비슷한 그 형태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렇게까지 회상을 해요. 나중에 미국 독립전쟁의 발발의 어떤 그 근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과 사상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 도서관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때 당시쯤 됐을 때는 미국 전역에 이제 도서관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도 이제 이제 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딸린 병원까지도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이걸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업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벤자민 플랭클린의 행보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의 자서전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자서전을 보면 이후에 태어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신대륙의 어떤 상황이 어땠으며, 미국의 기원이 어땠으며, 상황이 어땠으며, 그걸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쓰게 됐다라는 얘기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교회에 있어서는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제 조금 교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신은 장로 교인이라고 일단은 선언은 해요. 선언은 하는데, 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든가 섭리하에서 선한 것을 이루신다라든가, 뭐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든가,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도덕적인 요소들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단순히 그 교단 안에서의 어떤 교리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들, 뭐 이제 성찬식이라든가 안식일을 뭐 정확히 지켜야 한다라든가, 또 이제 목사님께 꼭 뭐 매우 존경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측면에는 조금 그 교단 내에서만 어떤 유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좀 의심하는 어떤 이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이나 어떤 사회적인 전반의 유용성, 유익을 끼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좀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뭐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르게 좀 이해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그런 교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배 형태에서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태로서.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추구한 것은 아니고, 도덕적인 완전성을 이제 막 갈망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자기가 더 뭔가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내면에 자라갈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기쁨까지만 추구를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됐다라는 선까지로 이제 그 도덕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모습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제 뭐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것에 대해서 뭐 비난받을 것 가지고도 각오를 해서라도 나는 솔직하게 기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훨씬 나은 자세인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조차도, 성당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을 인정할 겁니다. 괜히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동의하는 척 하면서 이제 위선자로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인 거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포용력 있게 좀 잘 받아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벤자민 플랭클린의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도서관 사업,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미국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지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도 진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벤자민 플랭클린 신앙관까지, 그래서 도덕적인 완전성은 추구했지만 이제 좀 더 깊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좀 그 교단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라는 좀 의심하는 자세도 보였다라는 것.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